안녕하십니까. 기출보기기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기 강박 보면 되는데 17번 너무 쉽죠. 취소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 원인이 뭐가 있었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취소 원인이죠. 그거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 사기. 그죠? 불공정한 행위 무효. 104조.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 150조 1항.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효죠. 4번 취소 원인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되죠. 18번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 1번 아주 중요하죠. 110조 2항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즉 상대방이 을인데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렇게 110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 못하죠. 그게 1번이죠. 표의자 갑이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을 때 상대방 을이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해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사기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임. 제3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상속 같은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제3자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의 서명. 자, 의사는 신원보증이죠. 근데 어디다 도장 찍었어요? 연대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로 표시한 거죠. 의사는 신원보증인데 표시는 연대보증이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표시상 착오에 해당되니까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데 이건 불일치하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 4번 시가를 속였어.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시가를 속인 건 위법이 아니니까 사기를 이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다 틀렸네요. 그럼 5번을 봅니다. 갑에 대린 을의 사기. 갑의 대린 을. 갑의 대린 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110조 2항. 원래 A와 B가 계약을 할 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과 동일시하니까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는 갑의 사기하고 똑같단 말이지. 따라서 병은 갑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는 갑의 사기와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하죠. 19번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기망이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기망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 중 1번이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다만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를 할 필요는 없죠. 그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 라는 다소 과장된 광고, 이거 위법이 아니라 그랬죠.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는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4번 또 나왔죠.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다면 110조 2항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5번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즉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기망이 아니고 본인의 기망이다. 따라서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0번 갑이 A의 기망으로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을이 상대방이야. 근데 A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자, 이 A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볼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제3자의 사기강박이에요. 자, 이때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 A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2번 A가 을의 대리인이야. 그럼 을의 기망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때 갑은 을이 설령 A의 기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을이 선이 무과시라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해야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을이 건물 하자에 관해서 계약 체결 당시 선이 무과실이야. 자,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 건물이 뭐 물이 줄줄 샌다. 계약 당시 선이 무과실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만약에 하자를 숨겼다 그러면 을은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 선이 무과실 때 성립하는 책임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을이 병에 건물을 양도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110조 3항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항할 수 없다. 110조 3항. 그래서 그런 거 2번이 되겠죠. 21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죠. 자, 강박에 의해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 뭐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비진이 표시라 할 수가 없죠. 즉 증여 내심의 의사가 결여됐다.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다. 비진이 표시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강박에 의해서 일단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했으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무슨 뜻이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거죠. 그런데 1번은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했으니까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일치. 이번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죠.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는요. 반사회 질서는 아니죠. 3번 제3자 강박.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을이 알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5번, 4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자, 강박의 위법성은 어떨 때 인정이 돼요? 강박의 위법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강박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둘 중에 하나. 강박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그 강박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때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죠. 그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어떤 키워드로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22번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라고 그랬죠. 소송행위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의사표시에 관련된 규정은요. 국가기관 등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이 사기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2번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본인이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죠.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은 뭐가 보여요? 의사결정의 자가 완전히 박탈이 보이죠. 그럼 뭐예요? 무효다 말이죠.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다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뭐가 보여요? 시가를 속였네요. 시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죠.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죠.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사기 강박 착오보다는 좀 어렵지 않죠. 제3자 사기에서 대리인 사기,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오죠.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죠. 111조부터 113조까지 의사표시 효력과 관련된 거고, 특히 도달과 관련된 판례 같은 것들, 상대방의 수령 능력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1번 조문이죠. 꼭 기억해야 될 조문이라고 했어요. 111조 2항. 의사를 표시한 자가 그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4번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사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죠. 표의자가 1번, 4번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1번 사망하거나 4번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의사 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은 2번하고 5번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 똑같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이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이죠.
그러니까 5번 도달로 볼 수 있다. 1번 도달이 뭐예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달이죠.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도달이잖아. 그러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옳은 질문이죠. 자, 우편물 중에 내용증명이나 등기는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죠. 통상의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이 아니지만 내용증명과 등기는 반송이 안 되면 도달이죠. 그러니까 3번도 옳은 질문이 됩니다. 틀린 거 4번. 24번. 갑은일과 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였다. 그런데 갑이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이라는 게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을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고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을이 직접 수령하거나 을이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즉 동거 가지고 수령했다. 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 증명이 도달했죠.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 후에는 당연히 철회 못하죠.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이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생겼죠. 효력이 생겼으니까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4번. 내용 증명이나 등기가 반송이 안 됐으니까 도달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5번.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을 했어. 그 후에 을이 성년 후견에 게시가 됐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죠. 112조에 의하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수령한 때 제한능력자라면 갑은 대항을 못해요. 그게 112조예요. 그런데 5번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을이. 그러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그때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었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겠죠.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4번. 대리네요. 자, 여기 의사표시까지 살펴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 대리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대리는 보통 최근에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특히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 특히 범위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대리 행위, 방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자, 대리인 기준,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에 요하지 않는다. 복대리 단독으로 나오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아주 잘 물어보죠. 표현대리 중에서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리는 전체가 지뢰밭이에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대리는 양도 많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찬찬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